안녕하세요. 팀 미파솔입니다. MG가 떠나는 ESG 제주 여행 루트 제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가 증가하면서 ESG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프라이탁이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만 보더라도 이 MZ가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김을 아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른바 인플루언서블 세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트래블러스 네트워크의 창립자는 MZ세대는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자기의 가치 발현을 위해서 여행하며 이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행에서 친환경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각종 친환경 여행 상품을 제작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논문에서는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광 분야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가 관광객, 특히 MZ세대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 분석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행 영역별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구현하고 또 아래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여행 루트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분석 진행했는데요. 각 영역별로 데이터셋을 구축한 뒤에 각각의 분석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한 데이터 보겠습니다. 관광지, 쇼핑, F&B, 숙박은 모두 비짓제주 조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했고 교통은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이외 분석에 더 필요한 정보는 내 외부 데이터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보다 실제적인 분석을 위해서 네이버 지도 크롤링 데이터처럼 실제로 관광객들이 참고할 법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활용했습니다. 쇼핑과 관광지부터 분류 정보 처리한 과정 보겠습니다. 관광지 입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4개의 단계에 따라서 분류 정보 정제하는 과정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미가 구분되도록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가격 정보 역시 입장객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다만 이때 매칭되지 않은 가격 정보는 모두 영원으로 처리하여 무료 관광지이므로 간주했습니다. F&B의 분류 정보는 네이버 지도에서 크롤링하여 채워주었고요. 가격 정보는 네이버 지도 크롤링 데이터뿐만 아니라 매출액 상위 가맹점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채워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매출액 상위 가맹점 데이터의 매출 구간 중위값을 20대 승인 건수로 나누어서 예상 가격대를 계산했습니다. 이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대표 메뉴의 가격을 계산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가격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업종 분류의 평균 가격으로 가격 데이터를 채워주었습니다. 숙박은 제주도청에서 제공하는 숙박업소 세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숙박 유형과 객실 수라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격 정보는 여행 정보 사이트 두 곳을 크롤링하여 채워주었는데요. 이때 트립어드바이저와 마이리얼트립 두 곳 모두에서 가격 정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 내에 같은 유형의 숙박업소의 평균 가격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 교통 분야입니다. 렌터카 예약 상위 차종 데이터를 비롯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우선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의 자동차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중분류를 렌터카 예약 상위 차종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는 항공권 정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김포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 항공권을 기준으로 가격 정보 채워주었고 렌터카는 제주 렌터카와 엔젤 렌터카에서 크롤링해서 채웠습니다. 이외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교통파트에서 가져왔네요.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탄소 정보는 지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합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1단위로 처리한 뒤에 앞서 구축했던 데이터셋 각각과 병합하는 과정 처리해 주었는데요. 이때 쇼핑과 관광지는 두 영역을 구분하기에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쇼핑을 관광지의 한 영역으로 놓고 두 데이터를 합쳤습니다. 한편 F&B는 네이버 지도에서 가져온 분류 정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은 로직에 따라서 중분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중분류를 정리했고 이것의 탄소 배출량의 평균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했습니다.
또 F&B는 지번 단위에서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탄소 배출량 이외에도 음식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함께 고려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산출 로직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계산해 주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숙박 역시 공간에 대한 탄소 배출량 계산할 때는 결측치는 업종 분류별 평균으로 탄소 배출량 대체해 주었습니다. 이때 단위 면적당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숙박업소의 탄소 배출량이 과대 책정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객실 수로 나누어주는 작업도 추가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교통수단인데요. 탄소 계수는 이동 거리와 곱해서 교통수단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탄소 계수는 차량의 크기와 연료를 기준으로 그룹화한 뒤에 그 최빈값으로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프로토타입 가져왔습니다. 여행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 전체 사이클 아울러도록 내용 구성했고요. 여행 기간이 3박 4일이라면 일정 입력은 4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지, 어떻게 갈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탄소 배출량은 탄소 영수증의 형태로 발행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 또한 관리하자는 인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인 루트 제한 파트입니다. 저희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의 교통 영역에서만 전 지구의 5%에 달하는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은 동선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여행 루트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주도를 보시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동 동선을 제한하고자 했고요. 구역 내에서 방문할 곳은 추천 점수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개의 여행 루트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실제적인 구역 구분을 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제주도를 보시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구역의 특징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실제로 루트 제한하는 데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관광지의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더 많은 수의 자연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했는지 추천 점수부터 봐야겠죠? F&B 추천 점수 정리했습니다. 크게는 MG 선호도 점수, 그리고 친환경 점수로 구성되어 있고 작게는 4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친환경 점수의 탄소 배출량은 앞서 과제 1에서 생성했던 데이터셋의 탄소 배출량을 스케일링한 뒤에 1에서 빼서 점수화해 주었고요. 친환경 매장 점수는 비건 지도나 PLA 사용 카페 지도처럼 저희가 친환경 매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MG 선호도 점수는 자료와 함께 내용 보겠습니다. MZ세대는 리뷰가 많은 곳을 방문하기를 선호한다는 리포트 결과와 그리고 보시는 양적 변수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해서 네이버 블로그 리뷰스를 정보 제공량 및 인기도 점수로 활용했습니다. 또 20대 선호 점수는 네이버 지도에서 크롤링한 테마 키워드와 방문자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F&B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방문자 리뷰 데이터는 혼밥하기 좋아요와 같은 항목들을 오른쪽과 같이 변수화한 뒤에 평균 이상의 개수를 갖는 경우만 문서에 해당 변수명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문서에 TF-IDF 기법 적용해서 F&B별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벡터를 점수화하기 위해서 유사도 계산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기준으로서는 네이버 지도에서 20대 검색 인기도 상위 10%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앞과 같은 방식으로 벡터 만들고 유사도 계산해서 점수화했습니다. 점수 결과입니다. 실제로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카페 우무가 가장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쇼핑 관광지 추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광지만큼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방점을 두고 선정하고자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F&B와의 접근성은 앞서 선정되었던 F&B와 이 관광지 사이에 가장 가까운 하버사인 거리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 특성 점수는 높을수록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관광지임을 의미합니다. 비짓 제주의 태그와 네이버 지도 리뷰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정제한 뒤에 TF-IDF 기법, 그리고 유사도 계산 기법 모두 활용해서 점수화했습니다. 산정 결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곳이 다수 선정되어 있네요.
숙소는 선정된 관광지 그리고 F&B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가격 조건을 만족하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루트 확인하겠습니다. 제주 남부의 폭포 여행 루트입니다. 제주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목표, 의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실제로 유명 폭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름과 바다를 즐기며 휴식하는 제주 동부입니다. 그러면 북부로도 떠나볼까요? 식도락을 가장한 빵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여행 루트입니다. 이때 시장 같은 거 방문하실 때 장바구니 챙기시면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으른 음식을 먹으며 동심 체험을 할 수 있는 제주 서남부 구역의 루트입니다. 마지막은 제주 서북부 구역인데요. 해변 산책 루트가 많은 만큼 해변도 걷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을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안 정리하겠습니다. MZ세대가 ESG 여행을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는 제로코트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로코트란 개인화된 맞춤형 친환경 여행 루트를 제안하고 또 탄소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후보지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사용 관광객들이 여행 후보지를 찾는 데 들이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탄소 영수증을 통해서 다소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관적인 수치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너 제로콜라 마셔? 난 제로코트 해! 라는 제로코트 챌린지로 해당 서비스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을 즐기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챌린지로 자신의 SNS에 탄소 영수증을 올림으로써 지인들과 탄소 중립의 가치를 나누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짓 제주에서 제공하는 나의 여행 일정 기능에 해당 서비스를 결합한다면 친환경 여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신한카드에서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방문지를 파악하고 영수증 발행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발행된 실제 탄소 영수증과 계획 단계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탄소 절감의 효과를 체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팀 미파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